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더불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 향방도 주목되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과 또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제 조 전 장관이죠. 조 전 장관이 오늘 아침에 추가 검찰 개혁안을 발표를 했고 3시간여 만에 이제 갑작스럽게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정치권도 상황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양새인데 일단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텐데 두 분은 일단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조국 장관에 관련된 게 이미 사실 내정될 시점부터 따지면 거의 석 달째예요. 8월 9일 날 내정됐잖아요. 예. 9월 9일 날 임명됐고 워낙 이제 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갈려 있었고 그것이 광장에 이제 그 대결로 이제 비화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수호를 외쳤고 광화문에서는 조국 퇴진을 외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일단 이건 국론 분열은 아니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어차피 올해는 못 갈 거라고 예상하다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어제하고 오늘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아마 11월 초나 중순 정도에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아마 퇴진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빨라지긴 했어요. 근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대체로 하락세가 많았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리 위법한 게 아니면은 장관직을 그만둘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한계가 있죠. 예. 이렇게 지금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개혁의 정당성조차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권 내에서 인식이 돼서 생각보다 빠른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일반적인 이런 프레임 속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예상보다 빨리 전 장관의 사임이 결정된 것이 아니냐, 사퇴가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나의 쓰임이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상황이 이제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됐던 것은 검찰 개혁을 해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미 이제 검찰 개혁으로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그 큰 그림은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시점, 그러니까 어떤 재개정에 있어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정도의 문제만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검찰 개혁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고 많은 의혹과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입법의 문제는 법무부 장관도 제약적으로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입법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했을 때 내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는 사퇴하는 것이 입법으로서의 개혁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게 어제 오후에 청와대 지금 입장으로는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예. 아마도 그런 기류를 읽었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혁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법으로서 해결할 문제와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어느 정도 분리해서 해냈다라는 어떤 자신의 그나마 퇴진을 앞두고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앞서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4차, 5차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조사가 지속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이제 사퇴문을 두 분께서 읽어보셨겠지만 이 본인의 역할을 이제 불쏘시개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불쏘시개라는 건 어떠한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 스스로 희생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인식을 보여준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검찰 개혁의 어떤 자기가 동력이 됐다라는 거.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초석이 됐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런 인식의 연장인데요. 아무튼 조국 장관의 이 퇴진은 이미 다 자기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물러났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예. 물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물러났다 이렇게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2개를 발표했어요. 8일날 발표하고 오늘 발표했거든요. 예. 그전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발표를 계속했죠. 1일 날도 하고 4일 날도 하고 7일 날도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나 검찰이나 이 개혁안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 몇 개 물론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어쨌든 간에 이 검찰 개혁에 상당한 동력을 불어넣어준 거 저는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건요.
이 조국 장관의 임명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진영 논리도 뭐 대결이 첨예했고 그런 게 더 본질입니다. 이미 다 할 일 했으니까 나 물러난다라고 평가하면 저는 그건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근데 어제만 해도 검찰개혁의 끝을 봐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조 전 장관이. 그건 이제 하나의 그 명분이죠. 예. 그럼 검찰개혁의 끝이 어딥니까? 이제 국회에서 일단 패스트트랙이 통과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있고 공수처 설치법이 있는데 공수처 설치도 지금 야당은 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그러는데 검찰개혁의 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거 상황을 이제 방안들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검찰개혁을 특히 이번 사안에서 말이죠. 검찰개혁이 조국수와 연결됐던 거, 등식화됐던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권이 어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상당한 집착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저는 조국 장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합니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물론 지지 세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하나의 접점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뭐 하나의 민심으로 사회적인 합의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권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덜어주기 위해서 판단했다고 보여지고 아마 청와대나 여당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사태가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문에서 말했던 이 불쏘시개의 역할로서 과연 검찰개혁을 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놨는지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례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 스스로 대검찰청 명의로 검찰총장 이런 개혁을 스스로 하겠다라고 먼저 화두를 꺼내본 적은 처음 보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국 장관의 존재 자체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것들은 이제 뭐 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검찰개혁안으로는 특별수사 범위를 축소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오전에 발표된 검찰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하는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역대 정권부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와 권한이 필요한데 그것이 법무부였습니다. 근데 법무부와 검찰이 거의 동일시되는 그 엘리트 검사님들이 법무부 가서 근무를 하면서 감찰 기능이 서로 견제 기능이 약화됐던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뤄내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실현 방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다만 이것이 조국 장관의 정책적인 능력과 본인의 어떤 개인 협상 능력으로 이런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느냐. 불행하게도 사실은 많은 논란 속에 많은 의혹 제기와 수사 진행 과정 중에 이제 검찰개혁의 화두가 발생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개혁하겠다, 이렇게 개혁하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만을 두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국민들이 검찰개혁이라는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검찰 스스로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야당도 여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을 제출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국 장관의 존재 자체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데에 일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송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제 당정청 협의회가 끝나고 조 전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좀 교감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좀 설득 작업은 없었는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교수님께서? 있었겠죠.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두 달째, 석 달째 이러고 있는데 교감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단지 시기의 문제를 고민했을 거예요.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안을 가시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고 검찰개혁 그 자체가 조국인데 개혁안이 전혀 안 나오고 성과가 없고 가시적인 그런 그림이 없으면 퇴진할 수가 없죠. 정권도 명분이 없고 아마 그래서 그 시기를 고민했던 것 같고 그래서 7일인가요? 조국 장관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발표한 거예요. 오늘 이제 고등검사장들에게 이제 어떤 수사 지휘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굉장히 개혁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이 다 이제 관장을 했는데 그 사이 이제 6명의 이제 검사장들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검찰총장의 권력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개혁안의 한 일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개혁안들은 결국은 원래 역사라는 게 그래요. 어떤 다른 충격에 의해서 역사가 진전하고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저는 조국 장관이 물론 검찰개혁에 상당한 아이콘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요번은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많이 개입됐던 거였잖아요. 사실은.
완전히 뭐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그 자체만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진영 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쨌든 많은 역할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질문의 요지는 당정청에서 얘기가 됐다는데 상의가 있었느냐? 정권에서도 당연히 청와대나 여권 핵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지지율도 조사했을 거고 물론 뭐 리얼미터며 한국갤럽이며 여러 조사가 나옵니다만 자체적으로 조사 안 했겠어요? 그런 것도 했을 것이고 어쨌든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대로 아무리 검찰개혁에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이 또 한쪽 편에서는 지금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동일시하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쪽 광화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또 시민들이 만만치 않게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서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물론 35일 자체로 보면 대단히 빠른 그 경질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보기에 따라서는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여권 얘기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그 분열이랄까 이런 생각이 갈린 거에 비해서는 저는 뭐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결정이다. 그래서 정권이 어쨌든 민심에 부응했다, 민심에 부합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발표 시기와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시기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든지 아니면 조 전 장관을 향한 뭐 검찰의 수사가 턱밑까지 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 그 분석은 좀 단언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5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4, 5차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은 것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장 만약에 유죄를 받았을 때 형이 높게 나올 부분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횡령 혐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초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수사 과정에서 조국 장관 일가 특히 조국 이제 전 장관님이 되겠죠. 오늘부로 그 사퇴서가 수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사표가. 그렇다고 하면 조국 전 장관을 압박할 만큼의 불리한 진술이나 불리한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느냐?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이 수사 과정의 압박이나 턱밑까지 소환 조사가 임박해서 오늘 사퇴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내일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또 광화문에서 또는 서초동 집회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소환 조사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피의자로 소환될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지 여부만 남아 있을 뿐 어찌됐든 딸과 아들과 동생과 조카가 모두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관의 신분이라는 것에 벗어났으면 일반인의 신분으로서 참고인 조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거든요. 혐의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참고인 조사는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번 조 장관의 사퇴가 검찰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2달 넘게 조국 정국이 이어졌거든요. 앞으로의 광장의 민심은 좀 어디로 향할까요, 교수님? 저는 여야의 그 행태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가정을 전제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당도 지나치게 이 부분을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그건 뭐 또 역풍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번 사태의 논점에서 한국당은 좀 비껴 있었어요. 한국당이 더 부족하지 않냐 이런 건 별로 전 중요한 논제는 아니라고 봤던 건데 아무튼 이제는 이제 한국당도 조국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 있게 패스트트랙에도 응하고 지난 4월 정부에서 패스트트랙에는 응하지 않았었어요. 한국당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그 뜨거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인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라. 한국당도. 그리고 이제 여권도 그동안 어쨌든 과도하게 특히 민주당 의원들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과도하게 조국 장관을 옹호하고 이랬던 것들 분명히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과의 관계도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항상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가 뭡니까?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꾸라 그런 거였잖아요. 국정 운영 방식이 뭐였냐면 당시 새누리당이 항상 청와대에 종속돼 있던 거. 저 이번에 민주당을 보면서 말이죠. 민주당이 개혁 세력이라면은 물론 의견이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는데 권력 내에서 건강한 긴장과 견제 역할을 해야죠, 민주당이. 철저하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검난이다. 그건 그렇게 말할 의원이 있다는 건 의원이 아니라 다른 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의원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했어요. 2달 전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특히 민망할 정도로 칭송하던 의원들이 불과 2달 후에 마치 검찰개혁의 저항은 아주 나쁜 세력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태도는 좀 바꿔라. 그럴 때 민주당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지지율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진영 논리에 갇힌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다. 저 양당에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